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여러분께서 직접 공유해 주신 IT 뉴스 영상들인데요. 이 자료들 속에서 AI 기술의 놀라운 발전과 그 의미, 핵심만 쏙쏙 뽑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보가 정말 많죠? 저희가 빠르게 따라잡으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특히 텍사스에서 테슬라 로보택시가 실제로 운행을 시작했다는 소식, 이거 정말 SF 영화 같던 일이 현실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오늘은 이런 미래 기술부터 시작해서 개발자 도구, 또 창작 AI, 그리고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윤리적 문제까지 이 자료들 속에 숨어있는 중요한 통찰들 함께 찾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로보택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진짜 운전석은 비어 있고 안전 요원만 옆에 타고 실제 승객을 태운다니 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네, 이게 벌써 10년 넘게 개발해온 결과물이거든요. 10년이요? 네, 드디어 이제 실제 서비스로 이어진 건데 특히 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어요. 테슬라는 그 비싼 라이다 센서 이런 거 없이 오직 카메라 8개만으로 이걸 구현하려고 하거든요. 아, 카메라만으로요? 보통 웨이모 같은 경쟁사들은 막 이것저것 센서 많이 달잖아요. 그렇죠. 웨이모 방식과는 좀 다른 일이죠. 근데 이게 만약 성공한다면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기술 확산 속도에서도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카메라만으로 정말 괜찮을까요? 주변 상황을 다 파악하는 게 그리고 그 공장에서 막 나온 차가 스스로 구매자 집까지 배달되는 영상도 있던데요. 네, 저도 봤습니다. 물론입니다. 아직 중앙선 침범 같은 자잘한 오류도 보고되고 있고요.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죠. 하지만 기술은 계속 발전 중이니까요. 그리고 완전 자율 배송 같은 게 정말 상용화되려면 기술 안정성도 당연히 중요하고 각 나라마다 다른 복잡한 규제나 보험 문제 이런 것들도 다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건 이런 자율주행 기술 발전이 뉴럴링크하고도 연결된다는 점이에요. 아, 뉴럴링크. 그 척추 손상 환자가 생각만으로 로봇팔 움직여서 글씨 쓰는 영상, 그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바로 그거요. 궁극적인 목표는 생각만으로 테슬라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 있잖아요. 옵티머스. 네네, 옵티머스. 그 로봇 전체를 그냥 생각으로 제어하는 미래까지 보고 있는 거죠. 로봇 손가락으로 가위바위보하는 시연도 있었고요. 이런 미래 기술을 만들려면 결국 강력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핵심인데 마침 또 개발자들을 위한 AI 도구 경쟁도 엄청 치열해요. 맞아요. 구글이 제미나이 CLI라고 그 명령줄 인터페이스 도구를 오픈소스로 공개했잖아요. 하루에 1000번까지 무료로 쓸 수 있다니 이거 정말 파격적이던데요. 네, 그렇죠. 무료 제공량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100만 토큰 컨텍스트 처리 능력도 대단한 건데 이게 뭐냐면 아주 긴 코드나 문서를 AI가 한 번에 다 이해하고 작업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와, 100만 토큰이면 정말. 네, 다만 이제 무료로 사용할 때는 내가 입력한 코드가 구글 학습 데이터로 쓰일 수도 있다는 점, 이건 개발자들이 좀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초기 성능 평가는 경쟁 서비스인 클로드 코드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이야기도 있긴 한데 그래도 무료라는 게 엄청난 무기죠. 근데 진짜 재미있는 걸 봤어요. 사용자들이 클로드 코드한테 제미나이 CLI 사용법을 가르쳐줘서요. 필요하면 클로드 코드가 알아서 제미나이 CLI를 호출해서 쓰게 만든다는 팁이 공유되고 있더라고요. 와, 그렇죠. AI 비서들끼리 서로 협업하는 느낌이랄까요? 맞아요. 그런 식의 활용도 나오고 있죠. 엔트로픽의 클로우드 역시 좀 재미있는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아티팩트 기능이라고요. 아티팩트요. 네, 웹사이트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서 공유할 때 그 안에 AI 기능을 심을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API 비용은 그걸 공유받아서 쓰는 사람의 클라우드 계정으로 청구가 돼요. 아, 그럼 개발자는 비용 부담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개발자는 초기 비용 걱정 없이 아이디어를 빠르게 만들어서 사용자 반응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아주 유용할 수 있습니다. 야, 개발 환경도 정말 빠르게 변하네요. 창작 분야 AI도 마찬가지죠. 음악 만드는 AI, 수노나 우디오 같은 것들, 편집 기능이 엄청 좋아졌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랜덤으로 만들어주는 것에 좀 의존했다면 이제는 생성된 음악에서 특정 부분을 내가 원하는 대로 고치거나 아니면 보컬만 따로, 드럼만 따로 이렇게 악기별로 소리를 분리하는 스템 추출 기능이 훨씬 쓰기 편해졌어요. 사용자가 진짜 원하는 대로 음악을 다듬을 수 있게 된 거죠. 오, 훨씬 전문적인 작업이 가능해졌네요. 이미지 쪽에서는요? 이미지 쪽에서는 엑스필드 소울이라는 모델이 요즘 화제입니다.
극사실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아, 그거 저도 봤어요. 기존의 미드저니가 약간 예술 사진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건 뭐랄까 정말 그냥 일상에서 찍은 사진 같더라고요. 현실감이 엄청나서. 맞아요. AI가 만든 건지 실제 사진인지 구분이 거의 안 될 정도죠. 네, 정말. 바로 그 점 때문에 창작의 가능성이 넓어지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이런 진짜 같은 가짜 이미지 문제, 이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작 AI가 발전하면서 당연히 따라오는 문제가 있죠. 바로 이 AI들을 학습시키는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입니다. 이게 또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어요. 아, 그 최근 미국 법원 판결 말씀하시는군요. AI 훈련시키려고 책을 무단으로 사용한 게 공정 이용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봤죠. 네, 맞습니다. 물론 불법 복제본을 쓰는 건 여전히 안 되지만 AI 기업들 입장에서는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좀 숨통이 트인 판결이라고 볼 수 있죠. 아마 소송을 건 작가 측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 점이 판결에 좀 영향을 줬을 수도 있고요. 한편 구글에서는 알파게놈이라는 AI 모델을 공개했는데 이건 또 다른 종류의 윤리적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알파게놈이요. 아, 그 DNA 염기 서열 분석해서 질병 원인 찾고 신약 개발에도 도움 줄 수 있다는 기술이죠. 네, 맞습니다. 잠재력은 정말 크다고 평가받는데 동시에 이게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서 맞춤형 광고 같은 걸 할 수도 있다는 그런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유전자 정보로 광고를요? 예를 들면 어떤 식이죠? 예를 들어서 특정 질병, 예를 들어 대장암 유염 유전자를 가진 사람을 식별해서 그 사람에게 관련 건강보조식품 광고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기존 소셜미디어 타겟 광고보다 훨씬 더 민감한 정보잖아요, 유전자 정보는. 그래서 이게 논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있었죠. MIT에서 나온 거였는데 챗 GPT 같은 생성 AI에 너무 자주 의존하면 뇌 활동량이 줄어들고 학습 능력도 떨어질 수 있다고요. 네, 그 연구 결과도 흥미롭죠. 에세이 작성 실험을 했는데 챗 GPT를 활용한 그룹의 뇌 활동이 가장 낮게 나왔다는 건데요.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도 연구가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AI가 주로 제공하는 게 좀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정보들이잖아요. 여기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 사고의 독창성이라든가 문화적 다양성 같은 게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두고 보니 그러네요. 어쩌면 이제 우리의 인지 능력도 마치 근육 운동하듯이 의식적으로 단련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짚어보니까 AI가 정말 자율주행처로 도로를 달리고 코딩이나 창작의 문턱을 확 낮추면서 우리 삶 아주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가능성은 정말 무한해 보이는데 동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작권 문제, 윤리 문제, 심지어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까지 풀어야 할 숙제들도 같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분명한 건 AI가 운전부터 시작해서 유전자 분석, 창작 지원까지 점점 더 많은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우리 능력이나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기술이 주는 혜택은 적극적으로 누리되 동시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스스로의 주체성을 지키려는 노력,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강력한 AI 도구들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이렇게 기술에 점점 의존하게 되는 시대에 나 자신을 어떻게 더 단련하고 발전시켜 나갈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